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정부에서 서울과 경기도 주요 지역을 제외한 이 대다수 규제 지역을 해제를 하면서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거래 절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제는 서울의 규제 지역도 해제를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또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 기대감이 이제는 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투자 전략 수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나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가장 많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이제 주택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재건축과 관련된 사업들에 있어서도 관심이 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투자처 정보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 곳은 성동구입니다. 옥수동에서 단지 내에 있는 상가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해 있는 상가 정보 역시나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 저희가 전화와 문자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사실 이제 두 지역 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그와 관련된 고민 해결도 이 시간 통해서 생방송으로 저희가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자, 전화 무료입니다. 02-2638-3994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셔도 함께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오네요.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오네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로 성동구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수동에 위치해 있는 단지 내에 있는 상가 정보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곳은 3호선과 경의중앙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옥수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있는 곳이고요. 지금 시세는 3억 1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강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입지적인 장점들이 참 많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대한 정보 이분과 함께 체크해드리면서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자, 함께한 전문가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의 김원준 전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올해 마지막 금리 인상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다 알려졌었던 사실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 초 정도까지는 계속적으로 조금씩은 올려나갈 것이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닙니다. 호재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12월부터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완화 정책 펼쳐나갈 것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급매물들이 소진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들 들려오고 있습니다. 증여 같은 경우에도 좀 어느 정도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궁금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아지기를 기다리셨던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는 한번 뛰어드셔서 뭐라도 한번 잡아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어떠한 것들을 잡고 어떠한 것들을 분석을 해 나가야 될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지역 분석해드릴 곳 서울입니다. 서울 한강변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입니다. 단순 아파트나 아니면은 빌라, 재개발 지역 그런 것들도 분명히 좋기는 하겠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곳은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 신축 아파트는 아니고요. 자, 지어진 지 오래된 아파트들입니다. 자, 그런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가. 왜 이것을 공략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봐야 되는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호선과 경의중앙선 옥수역에서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가 되겠고요. 주변에 바로 용산 한남동 그리고 주변 일대에 성동구 일대의 재건축들이 끊임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용산과 그리고 성동구 일대 같은 경우에는 강남이나 서초권역과 마찬가지로 바로 아파트 가격의 하락세가 거의 없었던 지역입니다. 자, 이게 어떤 것을 의미를 하느냐 잘 생각해 보고 투자에 나서시길 바라겠고요. 시세 같은 경우에 3억대에 형성이 되어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 포인트 한번 잡아보도록 할 텐데요. 성동구입니다. 성동구가 뜨는 이유 중에 하나 바로 한강변이기 때문에 한강을 내려다 보는 아파트 조망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인근 길 하나 건너게 된다면 용산 한남동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지하철 노선이 다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정말 좋은 곳이다. 아파트 가격 역시나 한강을 내려다볼 수 있고 용산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용산권에 있는 다양한 개발 호재까지 흡수를 하면서 가격 쉽게 떨어질 수 없는 곳이다라고 정의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근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뒤쪽에 있는 아파트 이쪽 동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한강을 가장 조망이 좋은 이 아파트 단지들이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살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단지 내 상가 소유권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공유 지분을 갖는 게 아니라 등기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조합 자격을 얻는 거기 때문에 세테크적인 면에 있어서 그리고 소액 투자를 해서 향후 아파트 입주권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는 점 포인트로 잡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기사들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제곱미터 한 평당 4억. 없어서 못 판다. 재건축 아파트보다 몸값 비싸진 단지 내 상가. 오늘 말씀드릴 것들 단지 내의 상가입니다. 사실 상가라고 하면은 단순 월세 바라보시고 월세 수익률만 계산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더 이상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는데 사실 괜찮은 수익률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가들은 거의 없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의 그 미래 가치가 얼마만큼 올라갈지 그거를 염두에 두고 투자하셔야 될 시기가 되었다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올림픽 선수 기자촌, 상계 추공, 재건축 상가도 잇단 신고가. 주택수 안 잡히고 세부담 확 줄어. 아파트 입주권 받는 사례 나오자 시세 차익 노린 투자 수요 몰려. 대지 지분과 조합 정관 확인 필수. 자,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강남권역이나 송파권역에 있었던 다양한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이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를 갖고 있는 조합원들 같은 경우 아파트 조합원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정관에 정하는 그 비율에 따라서 바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가는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게 아니었으면 저도 아마 이 오래되고 낡은 상가들을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자, 아파트 지금 가면 갈수록 단지 내 상가의 인기는 줄어들고 있고요. 그럼과 동시에 이 아파트 상가 대신에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상가 조합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파트 조합원들 입장에서도 사실 거의 조합 가격에 가져간다 하더라도 손해볼 것은 없기 때문에 이런 상가 조합원들을 같이 한꺼번에 계획을 짜고 사업을 주도를 해 나가면서 바로 더욱더 빠른 사업이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모든 것들은 조합 정관에서 정하기 나름이지만 상가만을 제척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 재건축 사업 진행하는데 상가 조합원들의 동의가 필요로 하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단지 썩은 상가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 이런 신문 기사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2년에서 3년 전만 하더라도 이러한 투자 방법을 아는 조합원들, 그 투자자들은 거의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가를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입주권이 하나 둘씩 나오다 보니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이 방법을 통해서 강남에 새로 들어선 아파트 하나씩을 가져가기도 하고요. 그런 투자가 암암리에 이뤄졌었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제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사업성 분석과 함께 앞으로 어떠한 식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더욱더 사업성이 좋아지는지 이런 분석들이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새집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재건축이 진행되면 상가 대신 새집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 주택 구매를 단념한 이들이 상가로 눈을 돌린 것. 최근에 아파트 아무리 갭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투자 금액이 워낙 높죠. 자, 그런 만큼 이런 소액으로 상가를 잡아놓고 향후에 분담금을 조금은 더 내더라도 이런 식으로의 투자가 더욱더 영리한 투자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녀 증여용으로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자, 자녀 증여용.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묵혀두면 보석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워낙 투자 금액대도 적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분들
주택 청약은 청약대로, 이런 상가 재건축은 재건축대로 확보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만큼 자녀 증여용인 만큼 장기적으로 싼 값에 상가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최근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로 재건축된 개포 시형 아파트가 대표적인 사례. 자, 따로 만약에 아파트와 상가가 주소가 뭐 따로 돼 있다라던가 아니면 서로 소송을 통해서 재척을 해놨을 경우에도 상당히 입지가 좋은 곳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곳들은 다 따로도 가능한데 웬만해서는 이 소송 문제가 뭐 한두 해에 끝나는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성, 아파트 재건축의 사업성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보통은 아파트 조합원들과 그리고 상가 조합원들 보통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재건축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서로 간에 큰 욕심 없이 합의를 통해서 정관해서 잘 정해 나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생각해 보고 투자에 나서시길 바라겠고요. 다주택 피하고 입주권까지 풍기 현상 벌어진 투자,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신문 기사에 나왔었던 올림픽 선수 기자촌 상가 거래 내역입니다. 평당 뭐 1, 2억밖에 안 하던 게 자, 지금 추진위원회가 조성이 되고 나서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파트 추진위원회가 조성이 되고 개발이 계속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러한 아파트들의 투자 금액대는 더욱더 크게 늘어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덩치가 작고 거래가 좀 더 편하다 보니 프리미엄이 붙는 속도는 더욱더 빠르다라는 겁니다. 투자 금액도 일반 아파트를 투자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가 조합원 재건축 분담금 폭탄 피한다 재초안법 개정안 통과. 법안 역시 이런 상가 조합원들의 손을 계속적으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러한 투자 안 할 이유는 없다. 소액으로 뭔가 자녀들한테 하나라도 남겨주고 싶으셨던 그런 분들이라면 꼭 한번 챙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법안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법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여기서 자 제35조 사망을 살펴보도록 하면은 자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건물 각 동들과 상가 건물 과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법이 이미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전부터 추진이 이런 식으로 되어 왔었던 거였고요. 재건축의 시작인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상가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가를 떼놓고 갈 수는 없다. 상당히 힘든 상황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상가를 떼놨을 경우에는 그러한 것들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제대로 살펴볼 텐데요. 옥수동입니다. 성동구 옥수동. 옥수역 경의중앙선과 3호선이 교차하는 옥수역이고요. 역에서 바로 인근에 형성이 되어 있는 아파트들인데요. 이러한 곳들 지금 노후도도 꽤 많이 이제 들어가고 있고 이 주변에 노후도가 찬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재건축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길 하나 건너게 된다면 한남동 위치에 있죠. 한남동에 있는 다양한 아파트들을 바로 인근에 또 한남 더힐이 위치해 있네요. 자, 그런 만큼 주변에 초고가 아파트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재건축을 하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도 투자 금액대가 매매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동구 옥수동 주변 일대의 다양한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따 아파트 가격 분석 한번 해드릴 텐데요. 금액 지금 이렇게 힘든 시기에도 가격의 하락이 없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동호대교 지나가게 된다면 바로 압구정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남이 다리 하나 건너가면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좋은 입지, 출퇴근도 편하고 주변 교육 환경과 자연 환경 잘 갖추어져 있으면서 주변에 다양한 개발 호재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이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좋은 입지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한남 하이츠입니다. 이곳에 있는 아파트들 한강 조망이 사실 그렇게까지도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한 아파트다 하더라도 재건축을 추진을 하면서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식으로 변모해 나갈지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공략을 해서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위치에 있는 땅이다, 아파트다 이런 것들 좀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호 구청장, 성동구 구청장입니다.
3표 부지 활용을 해서 최소 1년 협의 필요, 첨단 문화시설이 들어오기를 희망을 한다. 성동구에 위치해 있었던 3표, 바로 그 레미콘 공장이 있었던 부지가 이제는 폐업을 하고 이곳에 새롭게 문화시설을 넣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성동구 입장에서 어떻게 키워나가서 성동구를 더욱더 강남 못지않은 곳으로, 용산 못지않은 곳으로 키워나갈지 한번 기대를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재건축 아파트를 잡을 때 어떤 것들 잡으셔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용적률이 낮아서 사업성이 좋은 곳들, 3종 또는 상업지구에 위치해 있어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을 곳들, 수직 또는 수평 증축이 힘든 곳, 주차 환경이 좋지 않은 곳들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 영향평가를 통과할 만한 곳, 주민들의 협조가 잘 되고 업무시설 가깝고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곳. 자, 여기에 또 하나, 역에서 가까운 곳을 저는 잡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역에서 가까이 위치해 있다라면 단순 재건축뿐만 아니라 역세권 개발 계획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수많은 사업들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노려서 투자를 한다라면 사업성은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많이 남는다. 조합원들도 많이 남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꼭 생각해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들이 많이 남는다라는 건 우리도 역시 많이 남는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2022년도 11월 3일 기준 아파트 거래 가격 및 그리고 거래량들을 나와 있는 표가 되겠습니다. 옥수 하이츠 아파트입니다. 98년도 3월에 지어진 아파트들이고요. 지금 가격대들 보시면은 뭐 하한가 17억, 상한가 19억 5천. 자, 매매가 대비 전세 가격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주변도 상당히 좀 낙후가 되어 있고요. 거주 환경, 주차 환경이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바로 한강이 내다 보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아파트가 되겠지만 이런 아파트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재건축에 대한 희망은 기대감은 더욱더 커져 나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금 거래 가격이 떨어진 모습은 보여지질 않습니다. 이게 한번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괜찮은 아파트들은 가격이 현재 지금 상황에서도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한남 하이츠입니다. 82년도 지어진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최근 매매 실거래 가격 29억 2,500만 원. 앞서 말씀드렸던 옥수 하이츠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20억대 전후 금액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한남 하이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건축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 가격 역시 고점을 계속적으로 찍어 나가고 있습니다. 가격 거의 안 떨어졌죠. 자, 최근 실거래 가격 역시 상당히 높습니다. 이러한 것들 생각해 보시고 투자에 나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옥수 어울림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세대수가 좀 적습니다. 2000년도 2011년에 준공이 되어 있는 아파트가 되겠고요. 매매 가격은 역시 20억에서 30억대. 역시나 한강을 바라보고 좋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 상당히 비싼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 역시 하락된 모습은 보여지질 않고 있고요. 자,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서 저는 투자에 나서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시세 그리고 거래 가격 등 꼭 한번 잘 따져 보시고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곳에 바로 괜찮은 투자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고 투자 나서시길 바라겠고요. 시세 정리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매매 가격 3억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월세 노후된 상가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이 월세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 만큼 장기적으로 잘 생각해 보고 투자에 나서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성수동에 위치해 있는 성동구 옥수동에 위치해 있는 단지 내에 있는 상가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미래 가치가 높은 곳이고요. 앞서서도 기사를 통해서도 차근차근 또 알려드렸지만 계속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좋은 전략 세워나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638-3994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중에 전문님과 함께 가지고 있는 부동산 고민 해결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문자 도착해 있어서 문자도 확인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7016님께서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자녀 앞으로 부동산을 사놓고 싶습니다. 아는 게 아파트밖에 없어서요. 오래 가져갈 목적인데 어떤 걸 사면 좋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부동산 투자 이렇게 딱 생각하면 당연히 아파트가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아파트 외에 투자할 만한 게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지금 접근하면 좋을지 전문님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네, 자산이 10수억 정도 뭐 쌓아놓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냥 아파트 사주는 게 가장 편하실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자녀들한테 좀 소액으로라도 좀 뭔가라도 좀 남겨주고 싶다라고 하신다라면 자녀들한테 청약 통장 일단 만들어 주시고요. 그것과 함께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상가들, 그러니까 거주용 부동산이 아닌 상업용 부동산들 잡아서 투자를 해 놓으신다라면 향후 재건축까지 두 마리의 토끼, 청약은 청약대로, 재건축은 재건축대로 노려볼 수 있으니까 그러한 점들 생각해 보고 투자에 나서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서 청약 통장은 일단 꼭 만들어 놓으십시오. 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좀 더 디테일한 이제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한 번 더 연락 주십시오. 계속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638-3994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하나만 더 볼게요. 끝번호 6186님께서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투자하려는 곳이 지하철역과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역세권이 아니면 피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무조건 역세권만 고집해야 하나요?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입지 여건을 곰곰이 따지다 보면은 역세권을 우리가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무님? 네, 재개발과 재건축을 노리신다라면 뭐 그게 아니더라도 뭐 상관은 없겠지만 역 인근에, 그러니까 지하철역에서 약 반경 200m에서 300m 안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신다라면 또 다양한 사업들도 많고요. 정부에서 지금 최근에 역세권 인근을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사업과 어울려서 더 가치 상승이 이루어지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뭐 강남권역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역세권 잡으시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역세권 고집하는 이유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역 주변으로 이제 상가나 이런 부분들이 또 발달되어 있는 게 또 많다 보니까는 다양한 혜택들도 누려보실 수가 있더라고요. 잘 참고하셔서 역시나 전략 세워 나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 이거 외에도 또 궁금한 점 많이 있으실 겁니다. 혼자서 그냥 해결하지 마시고요. 연락 주셔서 빠르게 고민 풀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022638-3994번 방금처럼 문자 보내주셔도 되거든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도 계속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투자처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가잖아요, 전무님. 어떤 곳일까요? 네, 이번에는 일기 신도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기 신도시들 중에서 그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만들어진 신도시 분당입니다. 분당에 위치해 있는 정자동 되겠습니다. 분당선과 신분당선 정자역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가가 되겠고요. 일기 신도시 재건축 마스터 플랜 정비 2024년까지 완료하겠다라고 오늘 신문기사 나왔죠? 자, 그거 보고 투자에 나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 분당선과 신분당선 이용이 가능하면서 업무시설 학원과 학군 잘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강남 바로 인근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지역에 대한 메리트, 가치 상당히 높다. 타 지역 대비 높은 용적률, 그러니까 여유 용적률이 높다. 그리고 재건축 진행 시에 사업성이 높다라는 점 생각해 보시고요. 세테크를 통해서 단지 내 상가를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향후 재건축 진행할 때에 앞으로 입주권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양한 신문 기사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일기 신도시입니다. 자, 신통기획 모아타운 일기 신도시 개발 가속도. 그리고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통해서 자, 바로 이 일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 재건축 특별법 마련이 앞으로 뭐 확실시되어 있고요. 24년까지는 어떻게든 끝낼 예정이니까 지금 분당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2030년을 목표, 입주 목표로 해서 재건축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한번 가셔서 어떠한 플랜카드들이 걸려 있고 주민들이 어떠한 것들을 원하는지 한번 살펴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경기도지사님 같은 경우에도 일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을 약속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또 추진을 하면서 정부에 있는 특별 법안까지 마련이 된다라면 자, 급류를 타고 상승을 할 수밖에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분당선과 분당선 지나가는 정자역 인근에 위치 있는 곳이고요. 주변에 네이버 본사, 두산타워, 현대중공업 등 다양한 대기업들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것과 함께 주택전시관, 자, 이것도 역시나 바이오헬스업으로서 건축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이 재건축 투자할 만한 것들 앞서 말씀을 드렸죠. 되도록이면 좀 괜찮은 곳들, 여유 용적률이 좀 있는 곳들을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가 사두면 새집 준대요. 자,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일치합니다. 상가이지만 향후에 입주권까지 노린다. 소액으로 분당 신도시에 새롭게 올라가는 단지 내 상가. 자, 이 상가를 구입을 해서 새롭게 올라가는 아파트를 한번 잡아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세테크를 통해서 그리고 소액을 투자를 통해서 향후 우리 자녀들한테 어떠한 대기업들이 위치해 있는지
이 입지 잘 살펴보시면서 우리 자녀들이 살기에 좋은 환경인지 자 그런 것들을 따지면서 투자에 나서 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가격 1억 중반에서 2억 원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월세 10에서 11만 원 정도로 거의 안 나오지만 미래의 가치 자 2030년까지만 바라보고 입주권 바라보고 투자를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중간에 프리미엄을 받고 나오셔도 될 만한 가벼운 덩치니까 그러한 점들을 생각해 보시고 투자에 나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지역 모두 다 단지 내에 있는 상가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모두 다 향후에 아파트 입주권을 또 기대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께서도 이 점 잘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 나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좀 더 디테일한 정보라든지 더 많은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들을 얻고 싶으시다면 우리 전무님이 준비하고 있는 세미나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미나 안에서는 사회 초년생도 가능한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정비사업과 관련된 투자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시간 잘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예약 필수니까 아래 나가고 있는 폰으로 연락 주셔서 예약 잡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02-2638-3994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저희 1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가치 높은 지역 정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오네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2부에서도 궁금하신 사항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열어두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기다리고 있는 순서부터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지역 이렇게 지금 만나볼 거예요. 강남구 논현동에서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영등포로 갈게요. 여의도동에 위치해 있는 생활용 숙박시설 정보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남의 중심으로 갈게요. 논현동에서 다세대 주택부터 저희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호선 언주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곳이고요. 지금 실제 투자가가 7,300만 원에서 7,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남 하면 우리가 너무 비싸니까 진입하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자, 이곳 여러분 1억 원 미만대 소액으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 전략 이분과 함께 알려드릴게요. 부동산계의 올킬 전문가이시죠. 우리 PMC 김채영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로 설명 들어볼게요. 네, 오늘은 이제 논현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인데요. 네, 9호선 언주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근데 뭐 실 사용 평수가 15평에서 한 16평. 투룸이라도 좀 널찍하게 되어 있고요. 전용은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시세는 5억 5,300에서 5억 7천만 원인데 전세를 활용하실 시에는 7,300만 원에서 7,500만 원이면 1억 미만으로 똘똘한 투룸 주택을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요. 우선 이제 투자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투자의 안정성이 높은 지역이죠. 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요즘 거품도 많이 빠지고 그러는데도 가장 좀 거품이 덜 빠지는 지역이다. 그래서 안정적인 임대도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또 대규모의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향후 집가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죠. 예, 그다음에 풍부한 임차 수요와 전월세 또 이 전월세 찾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공실이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위치는 이제 우리가 그 강남에서도 강남 업무지구가 가장 많은 지역, 그 지역과 또 삼성동과
뭐 이렇게 산재돼 있죠. 신사동이라든가 이렇게 업무지가 많이 있는 곳에 그 중앙에 있습니다. 언주역, 9호선역이죠. 그래서 이 9호선역은 아무래도 우리가 골드라인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골드라인 업무지를 많이 있는 곳을 지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주 좀 정확하게 하면 좀 이렇게 세밀하게 하면 신논현역 굉장히 번화하죠. 9호선 또 바로 강남역 밑에 있고 이 신논현역이 신분당선도 있죠. 그래서 이쪽과 또 선정릉역도 마찬가지로 또 저기 우리가 말하는 그 분당선 그 수인선이라고 그러죠. 수원하고 분당선이 가는 지역이고요. 그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 지역은 이 다세대 위치 지역은 사실은 신논현역 뒤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신논현역 뒤 부분은 옛날에 오래된 다세대 주택들이 많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골목도 좁고 차가 못 지나가는 지역 또 도로도 있고 또 그 도로 그렇게 돼 있는 중에서도 왜 반지하 주택 있죠? 그런 곳도 있고 그래서 조금 이쪽은 나중에 이제 지금 요 길 건너 개발 지금 예상하고 있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음엔 또 이쪽 지역도 결국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모아타운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그런 기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미래에는 왜 개발을 해야 되냐 하면요. 지금도 뭐 강남에 일자리가 약 4분의 1이 몰려 있는데 또 더 많은 일자리가 들어옵니다. 삼성동이죠. 국제교류 복합지구 요 중심으로 영동대로 지하도시나 잠실 마이스 단지가 크게 한 덩어리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롯데칠성 코롱부지, 정보사부지 개발, 남부터미널 재개발, 사당 복합환승센터 개발, 양지오면 RNCD 개발 특구지역, 화물터미널 물류단지 개발 뭐 이렇게 있고 수서 역세권 개발. 그러니까 앞으로도 굵직굵직한 개발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질 때마다 일자리는 계속적으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은 결국은 뭐 고층으로 계속 바뀌고 있고 또 오래된 주택은 또 결국은 또 아파트로 바뀌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삼성동을 이렇게 칼라로 보기 쉽게 표현을 했는데 우선 현대글로벌비즈니스센터 현대 사옥이 들어오면서 주변이 다 연계해서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영동대로 지하 개발, 코엑스하고 다 맞닿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쭉 따라서 또 마이스 업무단지 개발, 또 탄천 수병 문화공원, 종합운동장 마스터 플랜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가 그만큼 이쪽으로 앞으로 일자리가 뭐 100만 이상, 뭐 120만까지도 뭐 예상을 하는데 뭐 일자리는 계속적으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주택은 이 일자리에 늘어나는 만큼 좀 따라가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강남 주택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이제 이 업무 단지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앞으로 국제 업무, 전시, 컨벤션, 관광, 숙박, 문화, 판매 뭐 이런 게 모든 게 다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동은 국제 도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빨리 이해가 가죠. 그만큼 우리나라 발전상을 보러 오기도 하고 벤치마킹 하러 오고 많은 또 그 업무지에 국제적인 일 그런 일 협약으로 비즈니스상 많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 강남은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모든 게 계속 발전상이 가장 대한민국의 기준이 강남이잖아요. 그래서 요 삼성동이 앞으로는 떠오르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영동대로 지하 도시 같은 경우도 대단하죠. 예. 삼성역에서 봉은사역까지가 거리가 꽤 됩니다. 그런데 그 지하 6층까지 지하에는 교통이 들어오죠. GTX A 노선, C 노선, GTX 더블 역세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삼지 사방에서 사방 팔방에서 많이 이쪽으로 접근하기가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위례 신사선 들어오죠. KTX 북부 연장선도 들어오죠. 여기서 바로 동탄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급행이라든가 뭐 이 보면은 통합 역사 들어오죠. 버스 환승센터, 도심 공항 터미널, 주차장, 상업 공간 문화시설까지 모든 게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거기다가 뭐 이 위에 광장까지 들어오죠. 그래서 앞으로 이쪽으로 많은 인파들이 이 교통을 이용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뭐 70만에서 100만 이동객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강남 쪽은 계속적으로 많은 인구들이 몰려드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롯데칠성 코오롱 부지 강남역이죠. 강남역에 삼성타운 바로 옆입니다. 또 이렇게 롯데 사옥이 크나크게 강남의 또 랜드마크 역할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겠고 또 남부터미널 재건축이죠. 이쪽도 오래됐기 때문에 이렇게 주거와 뭐 상업시설, 뭐 터미널 모든 게 같이 들어오면 그만큼 또 일자리는 또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양재역 같은 경우 양재우면 RNCD 특구 지역 해서 양재역 GTX 신호선이 들어오죠. 이곳 같은 경우는 AI 연구단지들이 많이 옵니다. 그 연구 AI가 지금 모든 산업의 미래 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진국에서 많이 투자하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대기업 탑5들은 다 연구단지가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와 있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오고 거기다 또 게다가 이제 또 이 우수한 인재들이 같이 옆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카이스트 AI 대학원이 2023년에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AI 산업이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데 주거가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강남 쪽에 주거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뭐 다세대 주택, 뭐 아파트는 넘사벽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뭐 많이 빠졌다 해도 넘사벽 가격인데 그래서 지금 이런 소형 주택도 인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수서 역세권 개발도 이제 통합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뭐 GTX A 노선이 들어오면서 뭐 역사뿐 아니라 여러 가지가 주거 지역이나 상업 시설이나 모든 게 일자리나 다 같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항상 교통, 이 강남은 교통 가장 좋죠. 예, 교통 또 뭐 일자리 모든 주택의 가격은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 가장 많이 오르고 있고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가 가장 많은 곳, 그다음에 교통 좋고 교육시설 좋고 상업 모든 게 편리하게 되어 있는 곳이 강남 지역이죠. 그래서 이 강남 삼성동에 GTX A 노선, C노선 들어오고 수서에 A 노선 또 양재에 C노선. 그래서 모든 기준이 강남 접근성이 얼마나 되느냐 하잖아요. 강남은 가장 GTX의 수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게다가 이제 앞으로 지금도 교통이 너무너무 좋은데 거기에 위례 신사선 또 들어오고 위례 과천선 또 KTX 북부 연장선도 들어오고 그래서 교통은 더더욱 편리해진다. 모든 게 교통 좋고 살기 좋고 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뭐 강남에 나도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젊은 사람들의 로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인데도 지금 많이 앞자리가 뭐 6자까지 갔었어요. 근데 요즘 그래도 주춤해가지고 5억 5,300에서 5억 7천만 원. 실 사용 평수가 15평에서 16평. 그래서 조금 예전에 조금 적은 평수도 투룸이 뭐 있는데 조금 그래도 널찍하죠. 게다가 이제 전세. 이제 뭐 큰 돈을 투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이 강남 쪽은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많기 때문에 갭 투자하기가 힘들어요. 실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이쪽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논현동은 아니기 때문에 전세를 활용하시면 실제 투자 금액은 뭐 1억 안쪽으로 7천만 원대 7,300에서 7,500만 원이면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요. 게다가 이제 또 월세를 원하시는 분들 뭐 보증금 이렇게 해서 160에서 180만 원 정도 수익을 보실 수 있겠지만 나는 뭐 대출받기 싫다 그러시면 반전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고 대출을 만약에 나는 받아야 되겠다 하면 40% 받을 수 있고요. 또 투자금은 실투자 금액은 한 3억 정도, 3억 한 1,000만 원 정도면
똘똘한 투룸 주택, 강남 논현동 주택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논현동에서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이미 풍부한 임대 수요층을 또 확보하고 있고 다양한 개발 호재까지 안고 있기 때문에 이 강남은 실패하지 않은 투자처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께서도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이곳에서 그와 관련된 전략들 세우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열어두고 있으니까 연락주세요. 02-2638-3994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빠르게 다음 지역 갈게요. 영등포입니다. 여의도동에 위치해 있는 원룸형 생활형 숙박시설 정보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곳은 9호선 국회의사당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시세는 3억 4,200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바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뭐 생활형 숙박시설하면 잘 여러 가지 예전 같은 경우는 생활형 숙박시설도 주거로 또 많이 뭐 전세 활용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또 아니기 때문에 이 레지던스 호텔이라고 그러면 빨리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제 원룸 같은 경우 뭐 투룸도 있지만 뭐 이렇게 우리가 투자 수익을 볼 때는 이 원룸이 가장 또 투자가 좋고 또 나중에 이렇게 거래할 때도 편리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원룸을 제가 소개해 드리는데 우선 이 레지던스 호텔이라는 거는 좋은 점이 뭐냐? 우리가 이제 주택으로도 관리비 내고 쓸 수 있습니다. 나는 쓸 수 있는 만큼 쓰고 체류할 만큼 체류하고 내가 안 할 때는 수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이로운 점이 많죠. 게다가 또 오피스텔처럼 우리가 사무실로도 쓸 수 있죠. 우리는 그렇죠. 왜 업무 볼 때 뭐 손님들 뭐 오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업무도 볼 수 있고 또 하나 우리가 호텔이다 그러면은 그냥 잠만 자야 되잖아요. 근데 이 레지던스 호텔은 오피스텔처럼 뭐 취사도 할 수 있고요. 또 세탁기, 건조기까지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호텔에서 뭐 급하게 빨래하고 그 다음에 뭐 말려서 입고 하기가 굉장히 편리하다. 그 다음에 더 좋은 거 호텔급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내가 언제든지 콜하면 뭐든지 서비스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리하다. 게다가 이제 이 비즈니스 레지던스 호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업무지가 많은 여의도 같은 곳은 그래도 실패 확률이 적죠. 왜냐하면 다른 곳 같은 경우 레지던스 호텔이 유행했던 곳이 있죠. 관광지. 근데 그런 쪽은 관광 시즌만 수익을 많이 볼 수 있고 또 시즌이 아닐 때는 또 한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이런 레지던스 호텔은 그만큼 사시사철 수익을 보실 수 있다. 입지 좋고 뭐 모든 게 우리가 받쳐줄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은 곳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또 하나 우리가 나는 수익을 봐야 되는데 어떡하나 그러는데 전문 위탁 운영사나 이런 데서 뭐 운영사 따로 뭐 시행사 따로 뭐 이렇게 다 다른데 여기는 대기업에서 다 몽땅 다 같이 운영까지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신뢰도도 있고 또 우리가 수익 보는데 조금 더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여의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레지던스 호텔이 거의 없어요. 그냥 인류 호텔, 비싼 호텔이나 아니면 조금 잠만 잘 수 있는 모텔 수준의 그런 호텔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이곳 같은 경우는 뭐 숙식은 물론이고 내가 만들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빨래까지 뭐 다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 게다가 이제 여의도는 그만큼 일자리가 많은 곳이고 또 교통이 좋기 때문에 바로 다 2호선 이용하면 뭐 이쪽으로도 다 이용이 가능하고요. 일단 여기만 일 보지 않죠. 우리가 보면은 이 여의도 안에서도 일부 뭐 이 증권가 오시는 분들 있고 국회의사당, 방송국이라든가 또 뭐 이 현대 백화점이죠. 백화점 또 IFC 안에 뭐 여러 가지로 또 쇼핑몰이 있고 국제금융센터 있고 또 성모병원도 있고 여의도 안에도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국회의사당역 이런 레지던스 호텔 같은 경우는 교통이 좋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뭐 자차 이용해도 되지만 서울에 일 보러 왔을 때는 남북으로 남북 사방팔방으로 일 보며 일 보기 좋은 곳이라야 된다. 국회의사당역 약 뭐 1, 2분 사이 거리에 있기 때문에 교통이 아주 좋습니다. 게다가 이제 다른 곳 여의도뿐 아니라 다른 곳 일 보기도 지하철이 5호선 돼 있죠.
예, 게다가 뭐 여의도 9호선 있죠, 5호선 있죠. 또 이제 뭐 이런 신림선 같은 그런 쪽도 있고 교통이 아주 편리해요. 그래서 도심 뭐 이런 강남 접근성이 매우 유리하다, 매우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 레지던스 호텔을 많은 사람들이 원하죠. 근데 잘 나오지가 않아요. 게다가 이제 이 여의도 자체만으로도 한국의 맨하탄이다 해서 계속적으로 일자리 늘어나고 뭐 주거 환경도 막 고층으로 자꾸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 한강, 힐링할 수 있는 한강 공원도 잘 갖춰져 있다. 일보러 왔다가 한강에 힐링까지 하면 일석이조로 굉장히 좋겠죠. 일도 잘 하시고 힐링도 하시고 일단 이 비즈니스 레지던스 호텔 같은 경우는 일단 일자리 많은 곳에 있어야 됩니다. 여의도 우리가 일자리 가장 많은 곳이 강남이죠. 그다음 중구, 그다음 여의도 영등포 지역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성도 좋아야 되고 일자리 많은 곳에 가장 접근성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레지던스 호텔 부족한 지역 그런 쪽을 공략하면 더 좋겠고요. 또 앞으로의 발전상도 봐야죠. 미래 가치가 얼만큼 올라가나. 여의도가 끊임없이 가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만큼 예전에 비해서 많이 고층으로 발전하고 일자리가 몰려들고 주거 환경도 계속 재건축하고 그러기 때문에 더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가 일자리 가장 많은 곳 강남은 뭐 물론이고 뭐 한양도성, 광화문, 뭐 이쪽, 이 영등포 쪽 이렇게 요 주변을 위시해서 일자리가 몰려 있는 곳을 접근하기가 좋기 때문에 비즈니스 호텔에 가장 많이 주목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도 물론 좋죠. 신월 IC에서 국회의사당까지 뭐 지하로 차가 이동을 하지만 또 지상이 이렇게 공원으로 조성이 지금 점차적으로 아름답게 공원으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가 아름답게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재건축 아파트 아직 좀 오래된 재건축할 아파트들이 많이 있죠. 그런 아파트들이 이제 고층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만큼 가치 상승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교통도 지금 현재 뭐 9호선도 골드라인이죠. 국회의사당 골드라인이지만 이쪽에 우리가 말하는 신안산선이 신안산선 같은 경우는 뭐 여의도를 정차하지만 이 서울역까지 공덕, 뭐 영등포 중요한 구로 뭐 이런 쪽에 일자리가 많은 지역에 다 정차를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교통은 더 편리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뿐 아니라 이렇게 GTX 있죠. 이 GTX B노선인데 여기는 그 기존의 역들이 다 통과합니다. 여의도에서 용산역 통과하죠. 서울역 통과하죠. 청량리역 통과하죠. 아주 중요한 그래서 교통이 앞으로 더 편리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뿐 아니라 지금 국회의사당역이 9호선 하나만 지나는데 앞으로 서부선이 정차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으로 바뀌죠. 뭐 1, 2분 거리에 있는데 더블 역세권으로 바뀌면 그 가치는 더 많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이렇게 뭐 우리가 레지던스 호텔이다. 뭐 생활형 숙박시설하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레지던스 호텔이다 그러시면 그냥 호텔처럼 운영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곳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뭐 계약을 해서 기다리고 1, 2년 기다렸다 수익을 보는데 지금 이번 달부터 바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수익을 바로 내가 매입을 하면 바로 수익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와서 직접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요즘 주춤합니다. 가격이 한 약 7평 정도의 원룸인데 지금 바로 뭐 인근에 이런 7평 정도 원룸이 한 5억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새로 분양하는 게. 근데 이곳 같은 경우는 3억 4,200에서 3억 5천만 원 많이 저렴합니다. 그 다른 데 비해서는 현재 나온 것 중에서는 가장 좀 싸고 수익도 150에서 155만 원 월 수익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운영 수익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의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빠너잖아요. 호텔 하루 뭐 10만 원이라도 30일이면 얼마요? 한 300만 원이잖아요. 거의
또 공실률 없이 거의 90% 가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운영 수익까지 수익에서 운영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은 높고요. 우선 장점은 주택에 안 들어가죠. 또 대출 규제 없습니다. 게다가 종부세에 해당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형 레지던스 호텔은 간단히 말하면 상가하고 뭐 일맥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 안 하셔도 되고 또 대출에 또 규제가 없기 때문에 한 70%, 80%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70% 받는다면 1억 정도, 1억 260에서 1억 500만 원이면 이런 수익형, 효자 같은 수익형 레지던스 호텔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직접 이렇게 와서 확인하세요. 네, 이렇게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저희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열어둘 테니까 연락 주세요.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